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시젠입니다. 일단 시젠은 최근에 이제 또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주가가 그냥 단기간에 반영을 보이면서 상승을 좀 했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고점에 물린 분들은 확진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나거나 진단키트 수출 또는 해외에서 조금 더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 번 더 팬데믹이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바이오 업계들을 또는 이제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들은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상승을 하더라도 다음날 시세가 바로 없을 경우 또는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또는 해외에서도 급증이라는 얘기들이 없으면 있더라도 조정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이제 수급과 재료를 통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기준선이라는 게 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신규 보유를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과거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덜어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비중을 좀 줄여도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구간인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준선, 이동평균선 231선 이제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역배열이라고 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패턴이고요. 이게만 정배열로 바뀌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뭐 진단키트 얘기가 나오거나 또는 뭐 시젠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통해서 자본금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신사업에 또는 이제 이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반영을 좀 시킬 수 있는 자금력으로 이제 조금 이룰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돼야지만 정배열이 됐을 때 상승폭을 다시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권리락을 가지고 나서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폭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10만원대를 회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추후 참여를 할 텐데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휴마시스나 시젠은 참여를 하려고 했었던 패턴이고 참여를 어느 정도 일부 크게는 뭐 들어가진 않았었고요. 잠깐의 파동에서만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다음날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좀 참고를 하자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구간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뭐 구름대를 사용하거나 또는 볼륨저 밴드 수출을 사용한다면 내일 외국인이 추가로 매수를 잡지 않을 경우는 물량이 빠질 수밖에 없고 이때 잡혔던 차익 물량들도 조금 참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운 좋게 조금 다행히도 수익권을 얻은 분들도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그런 시점들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한 번은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물량을 다 잡아서 외국인이 이제 시장을 주도를 할까 이거는 내일 장 초반에 흐름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 상승이 조금 보이더라도 61,500원대가 지지가 잘 안 되는 모습들이 보인다 할 경우 또는 21선 밑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뭐 65,000원, 400원 정도가 이탈이 난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종목도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젠 같은 종목들이 왜 올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뉴스가 부각이 되고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잘 지켜주거나 이제 당일 수급이 강한 종목들이 이제 잡히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건 수급 매매라고 좀 불립니다. 수급 매매는 항상 주가 패턴은 또 이제 일정하고 항상 당일날 올라야 되는 폭들 정해져 있는 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부들을 정말 많이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조정을 좀 주더라도 지금 확진자 수가 어제도 최다 수치로 조금 좀 불안한 요소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거리두기 확산에 대한 이제
격상에 대한 또 다시 한 번 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행 금지라는 얘기들도 뉴스를 보니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뉴스 같은 것도 잘 챙겨 보신 다음에 내일이 만약 이제 뉴스와 재료가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차트와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지게 되면은 저점 매수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이런 여기가 깨지면 항상 빠졌구나. 하지만 빠졌는데 뭐 자기가 평단이 좀 낮으면은 낮은 기준으로 가져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 나는 빠졌던 종목이 5일선에서 올라오거나 난 볼린저 밴드에서 매수를 했어. 그렇다면 지금 무의미하게 매도를 안 해도 되는 포지션이 맞습니다. 만약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잡았더라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래 나는 남들보다 평단이 낮지만 여기서 지금 매도한다기보다는 한 번 더 눌림이 나오더라도 높게 팔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좀 노려봐야겠다 하면은 일단은 거래가 터졌던 시점에 첫번 고점 라인만 이탈이 없다면 그냥 한 번은 보유를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이제 계산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거래가 터졌던 캔들 기준으로서 한 3분의 1 지점? 한 이 정도로 주면 되겠네요. 그래 6만원, 59,000원 정도? 59,000원 정도까지만 좀 버티거나 해보자. 만약 이때 이탈 날 경우 한 10% 정도 정리를 하고 분할 매수도 하듯이 매도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천천히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59,000원에서 이탈이 없이 조금 더 반등이 나온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좀 해서 평균 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제 휴마시스나 시즌 둘 다 어떻게든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휴마시스 주주분이나 시즌 주주분이나 동일하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즌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좀 잡고 있고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연도 최대 실적, 매출 1조에 대한 얘기들도 있다. 약간 이 정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컨센서스 추정치 하회했지만 그만큼 너무 높게 잡았다. 네, 어차피 영업이익이 당연히 작년에는 코로나 기준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작년보다 38%밖에 하락 안 했다는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다라는 겁니다. 네, 엄청 대단하죠. 네, 좀 부럽습니다. 이런 좋은 기업들이 어떻게든 매년 또는 이제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냐면 실적도 안 좋은데 왜 상승하냐면 이렇게 이제 조금 더 2022년, 2023년 정도 다가왔을 때 실적 반영들이 정말 많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나 부채가 조금 있더라도 계속해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사업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가치가 있는 기업들에 잘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일단 과열이 되면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눌림이 나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자 이제 매매 스타일에 맞는 또는 매매 원칙에 맞는 그리고 원하는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 단타 매매 같은 거는 충분히 관망하면서 금액은 좀 줄여서 실전 매매를 해보면서 영수를 많이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